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르헨티나 영화배우 같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영화를 보면 또 이런 얼굴, 이런 배우가 하나 나옵니다. 제가 만약에 아르헨티나에 가서 생활했다면 아마 영화 배우로 캐스팅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그냥 깨지지하게 삽니다. 어제는 이 고무나무가 여기로 올라왔었는데 이 난이 그럽니다. 주인님, 뭐 그렇게 편해하면 안 됩니다. 나도 좀 한번 올라갑시다. 그래서 그럼 먼저 올라가는 놈이 임자다. 그랬더니 이놈이 먼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동양난 이놈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영화 배우가 했지 않습니까? 오늘 유격 훈련 5일차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뭐 밖에 온도가 한 30도에 32도 정도 되는데 그냥 엊그제 35도 상태에서 유격 훈련하는 거에 비하면 아주 세 발에 핍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풋사과 하나, 이건 해본 사람만이 이건 맛을 압니다. 기가 막힙니다. 한번 여러분도 한번 이 더울 때 밖에 나가서 땀을 쫙 흘리고 풋사과 쫙 하나 먹어보십시오. 얼마나 맛있는가. 이건 뒤집어집니다. 최고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은 머릿속에 시한폭탄 뇌동맥류가 5년 사이에 2배로 증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왜 이 내용을 말씀드리냐면 엊그저께 제가 아는 뭐 50세 중반의 젊은 양반이 그냥 자다가 그냥 죽어버렸어요. 사망을 했어요. 보니까 이게 심장마비입니다. 그냥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살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못하고 간다고 인사도 못하고 평상시에 뭐 지병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조용히 하늘나라로 왔어요. 애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시한폭탄 뇌동맥류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뇌혈관이 풍선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는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데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게 그 문제입니다. 원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낸 걸 보면 국내 뇌동맥류 환자는 2014년도에는 5만 529명이었던 것이 2018년도에는 9만 8,166명으로 94%가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뇌동맥류는 병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증상이 바깥으로 잘 나타나지 않아. 그래서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자칫하면 뇌혈관을 파열시켜서 그러다 보면 뇌출혈하냐. 그래서 사망 위험성이 아주 높아져요. 또 영구적인 장애를 안겨줘서 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왜 5년 사이에 2배나 증가됐는지 그 증가되는 원인을 모른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모든 병은 원인을 찾아야 그걸 제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뇌동맥류, 강동 경희대병원에서 어떤 교수님은 뇌혈관벽이 부풀어 혈관 외부로 비정상적으로 꽈를 형성하는 질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고, 원인을 명확하게 모른다. 이건 너무나 답답한 일입니다. 너무나 답답한 얘기예요. 또 이런 그 원인으로는 그냥 선천적으로 혈관벽 질환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나 혈관 손상을 일으키는 대사질환이 원인일 수 있고, 또 고혈압과 흡연 등 생활습관이 위험인자라고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근에 뇌동맥류가 늘어나는데도 그 이유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원인을 몰라? 식습관 잘못과 생활습관 잘못이지. 쓰고 달고 한 것들을 통해서 이 신장 기능이 망가지는 게 제일 첫 번째 원인이에요. 또 싱겁게 먹고 찬 환경에 노출된 거예요.
스달차싱이 이런 질병의 원인이에요. 이렇게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유를 모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유 모르니까 못 고치는 거예요. 환자는 점점 증가하고. 그렇지. 못 고치는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냥 터져 죽는 거고. 짜게 먹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짜게 먹지 않고 있으니 이 문제는 점점 증가되고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동맥류가 터져서 부풀어 터져버리면 뇌출혈이야. 혈압으로 인한 뇌압 상승이 원인이겠죠. 서서히 증가돼. 그 뇌압이 상승하는 원인이 뭐야?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이야. 그럼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피가 탁한 거 아니야. 피가 탁한 이유는 피를 생산하는 조직은 신장, 보관 관리는 간장, 그 다음에 운영은 심장이야. 그래서 신장, 간장, 심장 세 개의 기능이 동시에 조화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깨져버리면 발생하는 게 심뇌혈관 질환이에요. 그게 이런 병들이에요. 뇌출혈 사망 위험도 높아지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요. 그게 언어장애와 운동장애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양반도 나이는 36살이에요. 교회 봉사활동 갔다가 그냥 머리가 어지러워 잠깐 오후에 쉬었어요. 다른 사람 다 일하러 나갔고 봉사활동 나갔고. 그런데 4시가 돼서 갑시다라고 했는데 그 4시간 동안에 뇌출혈이 와가지고 나이는 36인데 지능은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5살짜리 기능이에요. 어떻게 평생을 살아가? 무서운 얘기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이런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번 목청 높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식구들이 힘들어요. 혈압이 상승하는데 혈압 상승의 원인이 뭐예요? 음주, 비만, 흡연, 무거운 물건 들고 똥 넣을 때 힘주고 격렬한 운동. 자기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지 않게 운동하는 거야. 남이 운동한다고 해서 냅다 쫓아가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어떤 거든지 식습관인가 생활습관을 얘기할 때는 자기의 체질과 건강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해야 돼. 먹는 거, 운동을. 근데 남이 한다고 냅다 쫓아가다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뇌동맥류가 파열 전에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것은 둔기로 맞은 듯한 증상, 아주 극심한 두통이 나타나요. 물론 심장마비일 때도 머리가 아파요. 심장마비는 이마에 땀이 흘러요. 근데 이거는 그런 증상은 안 해. 식은땀이 살짝 날 정도예요. 그 다음에 뒷목이 뻣뻣한 증상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구토 증상이 나와요. 이게 뇌동맥류가 진행될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뇌동맥류가 진짜 터지기 직전 아주 심한 경우에는 어느 한쪽이 마비가 돼요. 운동신경이 건드려지면서 마비가 돼요. 그리고 의식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호흡마비, 숨쉬기가 곤란해요. 이럴 때는 즉시 병원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극심한 두통, 이거는 프레스로다 누르는 것 같아요.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 다음에 감기 증상처럼 가벼운 두통이 수일간 지속되는 경우도 주의해야 됩니다. 그냥 뭐죠 그게? 머리가 아프니까 개번이나 이런 거 먹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큰원. 뇌동맥류가 파열 전에 치료를 하면 95%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로 합니다. 클립 결찰술은 이걸 두개골을 여는 거죠. 두개골을 열어서 클립 같은 고정핀으로 졸라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일 색전술은 사타구니의 대퇴동맥을 통해서 가느다란 동안을 넣어가지고 이 꽈리 늘어난 부분을 좁혀줘. 거기를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어쨌든 클립 결찰술이나 코일 색전술로 이런 뇌동맥류 파열 전에 예방하고 치료하는 이런 기술들, 좋은 기술들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일단 점검을 받으시라. 아시겠습니까? 이러한 뇌동맥류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것들을 관리하면 뇌동맥류 오질 않아요. 그 다음에 과음, 술도 좀 줄이고 흡연, 담배 좀 끊어. 그 다음에 스트레스 좀 줄여. 운동 좀 해.
엊그저께 있죠. 지금 나가 걸어. 나가서 걸으면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동양의학적 소견을 정리합니다. 이 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은 음양오행상 화, 심장과 연관이 있습니다. 동맥, 정맥, 모세혈관에 관한 질환은 심장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심장 기능이 좋으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근데 심장 기능이 뭔지 모르게 약해졌다 이게야. 그게 쓴맛, 단맛, 그 다음에 싱겁게 먹고 어떻게? 찬 것 좋아하는 것으로 인해서 콩팥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서 어떻게? 맑은 피를 생산하지 못하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맑아야 됩니다. 일단 이 증상이 나타났으면. 그래서 맑은 피를 생산하기 위해서 신장 기능이 좋아져야 돼요. 지금 나쁜 피가 혈전이 많으니 혈전을 제거하자. 부항사혈로 제거하자 이게야. 그 다음에 혈관 근육, 혈관이 수축과 이완이 잘 돼야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송출을 잘해요. 그것은 간과 연관되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줄이라 이 말이에요. 성질 들어오면 이런 병이 걸려요. 세 번째, 몸이 따뜻해야 되는데 계속 냉방기에 몸 차갑고 차가운 음식 먹고 차가운 냉커피, 냉콜라 이런 걸 먹으니 몸이 점점 차가워지지. 그냥 발도 차가워지, 온몸이 차가워지. 발이 차가워지면 혈액순환 장애야. 혈액 돌질 않아요. 돌지 않으면 차갑잖아. 우리가 죽을 때 뭐라고 그래? 싸늘한 시체라고 하지. 뜨끈뜨끈한 시체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돼 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게을러서 못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아시겠어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추진력, 지속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단하는 거야. 짜게 먹어야 이런 것들을 실천할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개인적으로 찾아봐요. 혀 끝에 이렇게 혀 끝을 밀어보면 혀 끝에 좁쌀 같은 것이 뭐가 이렇게 여기 식별될 수 있어요. 이렇게 윗니와 아랫니를 사이에 혓바닥을 밀어내면 거기에 뭔가 좁쌀 같은 거나 사마귀 같은 게 생겨 있어요. 그런 것이 생긴 만큼 뇌동맥류가 있다는 거예요. 크면 뇌동맥류가 크고 좁쌀 같은 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정리하면 이 뇌동맥류는 신장, 간장, 심장 세 개의 기능이 보강되도록 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을 먹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몸 안에 생긴 혈전은 혈압 상승의 원인이니 부항사를 통해서 뽑아내는 겁니다. 독일에서 얘기하는 이 헌혈요법이에요. 뽑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발을 따뜻하게 해야 혈액순환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준한 발 바뀝니다. 이런 분들은 말이 필요 없어요. 약도 필요 없어. 그냥 나가 걸읍니다. 나가서 걸어야 돼요. 걷지 않고는 절대 이 병 못 고쳐요. 머뭇거리면 늦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 안 돼요. 오죽했으면 미국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런 심혈관 질환인 사람들은 LRC 식사라고 그래요. 우리의 지금 생식이에요. 생식으로 6개월을 처방해요. 6개월 처방하면 99%를 완치해서 내보낸다라고 이런 논문들이 있어요. 그만큼 그네들은 이렇게 철저히 따지고 분석하고 해서 내보내고 고치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음식으로 질환을 예방하고 고치고 한다면 무슨 돌팔인 줄 알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서양의학의 거성이 뭐라 했어요?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 절대 못 고친다 그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그렇게 약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음식이 보약이다. 가장 좋은 거네.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이런 생식이야말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이런 치료법이에요. 아셨습니까? 오늘 아르헨티나의 영화배우 같은 남자 미스터 박이 머릿속에 시한폭탄 증가하는 뇌동맥류
이걸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머뭇거릴 필요도 없어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생식 먹고 그냥 나가서 걸어야 됩니다. 뭘로? 맨발로. 맨발로 걸을 때 이 뇌동맥류는 예방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세요. 화이팅!